4,000m가 넘는 해발 고도, 즉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구름과 기도, 신비로 감싸인 땅이 있다. 티베트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영혼의 경지다. 산소가 부족하고 산들이 하늘에 닿는 그곳에서 삶은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다. 쉽게 자라는 것은 없고 추위는 뼛속까지 새우며들며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도보 여정으로 셀 만큼 광활하다. 그러나 세상이 척박하다고 여기는 그곳을 티베트인들은 집이라 부른다. 일상이 영성과 뒤얽혀 있고 인간관계, 사랑과 결혼을 포함하여 는 외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형태를 띈다. 하늘과 땅의 경계처럼 보이는 이 고원에 다다르면 여행자는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맞이된다. 허전한 침묵이 아니라 오래된 속삭임, 바람에 흩날리는 만트라, 산속 사원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가득 찬 침묵이다. 마치 시간이 멈춰선 듯 현대세계는 티베트를 살며시 스치는 산들바람 같기만 하다. 이곳에서는 욕망과 의무, 육체의 법칙이 서구적 잣대가 아니라 땅과 공동체, 그리고 고대의 지혜에 따라 움직인다. 이 신비로운 땅에서 1000년이 넘도록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바로 형제간 폴리아들이다. 한 여성이 여러 남자, 대개 혈육인 형제들과 결혼하는 관습으로 가장 외진 티베트 산골 마을에서는 2명 이상의 형제와 여성이 결혼하는 일이 흥미로운 지적실용 영적 삶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세계가 단원제와 일부 다처제를 논하는 동안 티베트인들은 경제와 상속, 욕망의 균형을 맞추는 해법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왜 여러 형제와 결혼할까? 그 답은 현대적 논리에 있지 않고 극한의 환경이 부과하는 요구에 있다. 경작지가 희소하고 토지가 신성시되는 티베트에서는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누면 가족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반면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면 집과 가축, 노동과 상속을 함께 나눔으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유지된다. 얼핏 낯선 관계 같지만 사실은 생존 전략인 셈이다. 많은 여성에게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일은 짐이 아니라 보장이 된다. 보호자가 늘어남으로써 농사일을 돕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린다. 티베트 마을에서는 남성의 역할이 가혹한 기후를 헤쳐나가고 야크를 몰며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남편이 2명 이상이라는 것은 분업의 이점이다. 한 사람이 산에 오를 때 다른 이는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고 또 다른 이는 땔감을 모으며 모두가 각자의 몫을 다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질투도 친밀함을 둘러싼 다툼도 없다. 묵묵히 합의된 묵시적 일정표와 본능이 아니라 의무에 기반한 수용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매처럼 자란 형제들이 이미 이런 삶을 받아들이고 자란다. 부모님이나 삼촌, 이모를 통해 배운 이 전통은 사랑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곱절로 증폭시키는 것이라 가르친다. 여성은 가정의 감정적 균형을 책임지는 중심축이다. 단순한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례를 주관하고 형제간 화합을 지키는 수호자다. 그 유대는 육체적 차원을 넘어 영적 연결에 닿아 있다. 상호 존중과 일상적 협력, 대지와의 깊은 교감이 바탕이다. 물론 외부에서는 자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친부는 누구인가? 누가 매일 밤 누구와 잘 것인가?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상징적이다. 많은 가정에서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형제가 아버지로 여겨지고 함께 기르고 교육하며 성과, 이름, 정체성은 유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다. 티베트의 밤은 매섭게 춥지만 집 안은 따뜻하다. 돌과 나무, 다진 흙으로 지어진 전통 가옥은 혹독한 기후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 불게 모인 가족은 한 여성의 여러 남편을 자연스럽게 맞이한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으니 삶의 방식이자 문화인 것이다. 현대화와 중국의 동화 정책이 이런 관습을 잊게 하려 했지만 티베트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폴리아들이 전통이 살아 숨쉰다. 지도에 찍히지 않는 마을, 말수는 적지만 유대가 강한 공동체에서 조용히 실천된다. 티베트에서는 관계를 외치지 않는다. 삶으로 보인다. 처음엔 낯설고 금기처럼 보이는 이 전통은 사실 가혹한 환경에 대한 현명한 응답이다. 이기심과 소유욕을 넘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고대 구조로 티베트인의 고요하고 깊은 자유를 드러낸다.
티베트에서 삶은 시계가 아니라 해와 그늘, 바람과 침묵의 주기로 측정된다. 속도는 미덕이 아니라 고요한 만트라의 엄숙함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눈송이는 천천히 내려앉고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인간관계는 계절에 맞추어 성숙한다. 이 신비로운 땅의 가옥은 가족을 모으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공간이다. 부엌이자 침실이자 예배당이니 방에는 부처님 단, 조상 초상화, 야크, 기름 램프, 신성한 색실 커튼이 놓인다. 한 여성은 이 공간에서 여러 남편과 번갈아 잠들며 묵시적이지만 존중받는 순서가 그들 사이에 있다.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성을 넘어 영적 임무로 승화된다. 윤회가 일상인 이곳에서 육체는 카르마와 운명을 공유하는 그릇이며 모든 접촉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질투나 드라마는 없고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이다. 형제들은 경쟁하지 않고 함께 말하고 함께 기르고 함께 살아온 의리로 연대한다. 소녀 시절부터 몇몇 티베트 어린이들은 여러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종종 신부 측 부모가 남성 자녀가 많은 이웃 집안과 결혼을 합의하며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 형제들을 미리 만나 교류하게 한다. 결혼이 확정되면 여성은 어머니이자 아내, 의례 주관자이자 혈통의 수호자로서 가정을 이끈다. 농사일을 도우며 손수 짠 천 조각이나 만트라가 새겨진 돌을 선물로 주고받는 구애의식은 조용히 진행된다. 밤이 오면 짙은 커튼 뒤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후 여성은 모든 남편의 아내로서 어머니 역할을 이어간다. 형제 중 누구는 여행을, 누구는 집을 지키고 벼슬보다는 공존이 우선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여러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지만 누구 하나가 절대적 권위를 갖지 않는다. 사랑받으며 성장하고 종교의식과 놀이, 야크 돌보기에 둘러싸여 자유롭게 자란다. 징계는 드물고 본보기와 인내로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갈등이 생기면 마을 라마나 노인, 가족 회의가 중재에 나서고 조화의식이 치러진다. 서약을 갱신하거나 평화로운 이별도 가능하다. 티베트에서는 이혼조차도 격렬함 없이 조용히 끝날 수 있다. 도시화와 중국 법제화는 폴리아드리를 위축시켰지만 라사 같은 대도시가 아닌 산골 마을에서는 이 전통이 꺼지지 않는다. 강요가 아닌 신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 여성들은 자부심을 지닌다. 외부의 시선 대신 가정과 신을 위한 삶을 살며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킨다. 차랑 계곡의 도르제 라모 전설은 그 힘을 증명한다. 내 형제와 결혼해 40년간 9아이를 키우고 야크를 보살피며 의례를 이끈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겨울 형제들은 작은 사원을 짓고 기름, 밥, 향을 바친다. 강요가 아닌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듯 티베트의 삶은 역설로 가득하다. 극한 고도와 겸손이 공존하고 금기가 신성으로 승화되며 한 여성의 여러 남편은 스캔들이 아니라 고요한 지혜의 기둥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알래스카, 사랑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얼어붙은 세상에서 침묵은 몇 주가 이어지고 눈보라는 길을 지워버릴 수 있기에 말보다 행동과 배려가 중요하다. 이곳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얼음을 함께 걷는 이라는 시적 표현으로 사랑을 정의한다. 이 극한 지역의 가족 구조는 융통성을 띈다. 종교와 서구 문명이 일처일부를 가르쳤지만 전통적으로는 파트너를 공유하는 관습이 은밀히 남아있다. 핵심은 배타성이 아니라 조화, 느리지만 단단히 쌓인 신뢰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빌려준다는 행위,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방문객에게 여성의 동행을 제안하는 행위는 외부 세계의 시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복종도 상업도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뿌리를 내리고 상호 호혜와 인간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음식 나눔만큼이나 필요한 관대함일 수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이 공동체의 여성들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적극적인 주체다. 종종 그들이 먼저 이 제의를 제안한다. 의무에서가 아니라 직관에서다. 눈의 불문율을 이해하고 존중을 표하며 가치 있는 이방인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도착하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환대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만남에 국한되지 않는다. 때로 환대는 더 섬세한 형태로 표현된다. 신체 접촉 없이 함께 잠을 청하거나
두툼한 담요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래스카에서는 애정이 조용한 몸짓으로 표현된다. 가장 뜨거운 수프를 내어주거나 가장 부드러운 가죽을 깔아주거나 투숙객의 발 사이에 뜨거운 돌을 놓아주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신은 안전해요, 믿어도 좋아요,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런 관습은 깊은 겨울, 마을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완전히 고립될 때 종종 등장한다. 그 기간 동안 세상은 몇 안 되는 얼굴로 좁혀진다. 일상은 느리고 내성적으로 변한다. 인간관계는 달라진다. 예상치 못한 유대가 생겨난다. 다른 맥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자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북극 한가운데에서는 규칙이 바뀌고 인간적 연결이 본능이자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개방성은 깊은 공동체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돌본다. 아이들은 공동으로 키워지고 노인들은 존경받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성은 금기시되는 대신 삶의 순환의 일부로 이해된다. 욕망을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때로는 몸이 단순한 보호막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죄책감이 없다. 물론 이러한 관습도 진화해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여러 이유로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거나 포기했다. 종교적 압력, 소셜미디어의 도래, 서구식 정규 교육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문명 가장자리, 얼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전통이 숨쉬는 곳에서는 이러한 풍습의 메아리가 살아있다. 이 현실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남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경쟁 대신 연대를 장려하는 마을이 많다. 다른 이가 자신의 아내의 온기를 나누도록 허용하는 남성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유대가 단지 하룻밤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한 맥락에서는 애정을 베푼다는 것이 곧 생명을 주는 행위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알래스카에서는 몸이 곧 피난처가 된다. 그리고 여성이 오두막으로 남성을 불러들일 때의 목적은 단순한 쾌락 제공이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나누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시간, 침묵,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에게 이러한 만남은 에로틱하다기보다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 된다. 피부를 스치는 것을 넘어 영혼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극한 기후는 장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혼은 이상적 로맨스보다 실용적 궁합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사냥하고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함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로맨스가 싹틀 때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손수 꿰맨 새 외투, 특별히 훈제한 생선 한 조각, 잠들기 직전에 건넨 한마디 따뜻한 말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혹독함 속에서도 사랑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피어난다. 때로는 같은 오두막에서 여러 달을 함께 보내며 부부가 이루어진다. 때로는 한겨울 내내 시선과 공동 작업을 통해 마음이 이어진다. 데이트 앱이나 소셜미디어는 없지만 직관과 친밀감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 알래스카는 사랑에 빠질 급함은 없지만 속임수가 통할 만큼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상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그 관념은 영성으로도 가득 차 있다. 일부 이누이트 문화에서는 몸이 적절한 접촉으로 기억을 지닌다고 믿는다. 남성과 여성이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를 가져온다고도 본다. 그리고 존중을 담아 나눈 밤이 가정의 조화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비록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쳐지지는 않지만 구전 고대 노래 세대 간 속삭임 속에 살아남는다. 그것은 북부의 정신 일부다. 거친 외피에도 속은 따뜻하다. 이렇게 알래스카는 단순한 얼어붙은 풍경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마주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비춘다. 이곳에서 사랑은 말이나 반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모닥불, 나누는 가죽, 포옹하는 고요함으로 측정된다. 눈은 흙으로 만든 지붕 위로 천천히 내리며 벌판을 덮어 비밀스럽게 티베트를 보호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영원한 산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시간이 멈춘 듯 보였던 이 땅에도 21세기의 포장도로, 전화신호, 위성TV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는 고립 속에서 살아왔다. 험준한 산맥, 숨겨진 계곡,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절단이 수도에 도착하려면 몇 주가 걸렸고 외부인은 희박한 공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웠다. 이 거리는 이곳을 비밀의 땅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공중에 떠있는 수도승, 절벽에 매달린 사원, 그리고 형제들이 불꽃처럼 나누는 사랑을 전설로만 알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도로와 통신이 도입되면서 전통적 관습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젊은 티베트 여성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합의가 아닌 개인 욕망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을 드라마에서 바라보면서 의문이 생긴다. 왜 한 명의 남편이 아닌 여러 남편을 공유해야 하는가? 왜 넷의 남성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라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전통적 구조를 허물고 있다. 부모들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형제 결혼이 토지를 분할하지 않게 하고 가족의 단합과 경제 안정을 지켰다는 것을 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압력이 딸들을 떠나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겪고 있다. 형제간 결혼을 여전히 유지하는 마을에서는 저항이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노인들은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고대의 지혜라고 말한다. 여러 남편과의 결혼으로 적대적 부족을 평화롭게 합병하고 시간이 흘러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으며 계곡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여성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전은 내부만이 아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앞세워 일부 풍습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형제 결혼은 그중 대표적 사례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때로는 가족 등록 제도나 공식 문서에서 은폐하며 정상적인 결혼 모델을 홍보한다. 이로 인해 은밀한 긴장이 생겼다. 많은 가정이 형제 결혼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한다. 공식 문서에 남편은 한 명으로만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모두와 함께 산다. 이런 경우 암묵적 동의가 핵심이다. 모두가 진실을 알지만 입을 다문 채 전통을 지킨다. 그러나 이 침묵은 깊은 영향을 남겼다.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숨겨야 한다. 더는 자유롭게 유대를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공동의식을 예전처럼 열 수 없게 되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결혼을 잘못된 혹은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치기까지 해 어린 세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만년설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는 전통이 자랑스럽게 이어진다. 아이들은 집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형제들은 들판에서 함께 일하며 여성은 가족의 중심이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된다. 이 공동체의 힘은 엄격함이 아니라 혼을 잃지 않는 적응력에 있다. 이 결혼 방식을 택한 티베트 여성들은 복종이 아니라 자각으로 그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세계적 규범에 도전하되 자신이 하는 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시가체의 한 농부는 내게 세상을 약속하는 한 남자보다 여러 남자의 손길이 더 든든하다고 말한다. 이 집단적 사랑과 삶에 대한 관념이 티베트를 특별하게 만든다.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세계에서 여전히 나눔을 중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기이함으로 보는 것을 그들은 강인함으로 본다. 갈등이라 할 것도 없는 균형을 본다. 이 비전은 문화 전반에 반영된다. 노동은 성별 구분 없이 분담된다. 남녀가 함께 방목하고 함께 경작하며 함께 명상한다.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 영성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합창처럼 터져 올라가 바람에 걸린 기도 깃발 사이로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 전통의 그물망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적 진실은 이렇다. 티베트가 고립 덕분이 아니라 나눔의 지혜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남편과 함께 살아온 여성들이 이 그물을 실로 엮어놓았다. 고함이나 강요가 아니라 일상의 몸짓, 인내, 조용한 단호함으로. 이 성스러운 고지대를 떠나는 이 여정을 닫으며 남는 것은 이국적 관습의 이미지뿐이 아니다. 남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보다 중시되며 사랑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며 여성은 복종도 지배도 아닌 연결의 고리이자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이해다. 티베트에서는 하늘이 더 가까이 있고 시간이 기도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형제들이 한 여성을 두고 경쟁하지 않고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삶을 구축하는 마을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세계가 변하고 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우려 해도 이 전통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진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말로 지켜야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옹호되는 관습이 있다. 그것은 티베트 산중의 여성이 새벽에 깨어 불을 지피며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온전히 지탱되고 있음을 미소로 확인하는 순간마다 살아 숨쉰다.